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이곳은 고려 조선의 향교를 품은 고장으로 우리 유교 교육의 요람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곳 교촌마을. 그 중심에 경주 최시부자 고택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대던 독립투사로, 광복 후에는 재산 대부분을 대학 건립에 기부한 교육가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인 최부자 댁의 본류를 찾아 내남 2조 마을의 자마종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최진립 장군의 동상. 69세의 나이에도 병자호란에 출정하셨던 장군의 일화 속에서 자마종가 가풍의 뿌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는 못하지 모르지만은 밑에 종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별록동이란 종이 있었는데 너희들도 돌아가가지고 내 죽음을 알려라. 내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이 자리에서 싸우다가 죽을 테니까 하라.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이 충신으로서 나라에 몸을 바치려고 하는데 제가 어때 충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시체가 다 쓰러져 있는데 어느 개울에 쓰러져 있는데 그 장군이 화살이 마치 고슴도치같이 맞아 있고 그 옆에는 기별록동이 종도 함께 쓰러져 죽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을 마치 우리의 조상과 같이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도 300여 년동안을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큰 노는 종들에게 나누어서 붙이게 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손들이 전부 청백리를 본받으려고 우리 깨끗하게 청백을 본받아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마종가의 곳곳에는 그러한 나눔의 흔적들이 역사와 함께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최채량 종손 역시 그러한 선조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평소 즐겨하던 서예를 매개체로 삼게 되셨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13, 14, 15대가 함께하는 3대 서예전을 개최하기도 하셨다는데요. 서예전을 기획하고 직접 참여하신 차종손 최건 씨는 말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 책을 서울에서 만들었는데 출판사에서 하고 뭐 신문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3대가 이렇게 전시를 하고 글씨를 다 이렇게 막 달필로 잘 쓰는 가문은 아마 저희가 유일할 거다. 이렇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조상에 대해서 떳떳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막 문중을 빛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뭐 저도 갖고 있고 저희 자식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충신이자 청백리인 정무공 최진립 종택을 지키고 있는 최채량 종손과 그 후손들은 옛것만 고집하지 않고 현대와 조화를 이뤄가는 포용력을 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이 세대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경주에 자마종가가 있다면 이곳 영주에는 금계종가와 무송원 종가가 있습니다. 영주 금계종가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청백리로 평생 애민정신을 몸소 실천하셨던 평의 황씨 황중년 선생님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일화가 단양 진패소인데요. 덕분에 백성들은 10년간 부역과 세금이 면제되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을 만나뵈러 가는 길. 일제치하의 수탈과 6.25 동란, 그리고 급속도로 이어진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종가의 구성원이자 후손, 그리고 그런 종가를 이끌어가는 종손으로서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진 않으셨을까 고민해 봅니다. 울창한 산림을 따라 들어온 고즈넉한 공간, 그곳에 자리 잡은 금양정사.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름다운 옛 모습, 그때 그 시절의 향취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종가는 종손의 힘만이 아니라 모든 문중의 사람들의 힘이 다 결집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풍기가 시가전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종택은 컸으니까 금계 종택이 하늘에서 보면 큰 집이 딱 보이죠. 큰 집이 대체로 군대들의 지휘소가 있잖아요. 미군의 폭격을 받았죠. 이게 뭐 요즘 같으면은 이게 우리 편이 폭격을 해서 불탔으니까 복원해줘야 되지 이러겠지만은 예전에 그 가난한 시절에는 생각도 못하겠죠. 이게 종택도 보면은 순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 재난 재해와 기아 속에서 백성을 구제하고자 했던 그 후손들이 결국 또 다른 전쟁으로 상처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에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늘날의 한반도가 오버랩됩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과거 급제자이자 경술련 국치,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항일 정신을 고취시킨 황원 선생. 그러한 증조부의 흔적을 따르고 계신 황재선 씨가 이야기합니다. 강점기 말기로 접어들었을 무렵에 거의 창씨개명이 되었었는데 창씨개명이 없어요. 아버지 세대도 여쭈어 봐도 그 시기가 워낙 험한 시대이다 보니까 나의 뒤를 다 밟아라, 나의 뒤를 다 알아라,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분이 뭘 쫓아서 그런 것들을 전부 희생시키면서 살아왔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은 품고 살고 있지요. 도대체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설 만한 또 다른 가치가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면서, 나의 삶을 살면서 이 노예나 종으로 주어진 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 그거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고충을 토로하는 황재선 씨의 모습에서 진한 아쉬움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 선조들의 가르침을 녹여내려는 후손들의 모습은 금양정사의 주변 풍광만큼이나 멋스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은 백성들을 가여이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았던 금계의 목민관 정신이 아닐까요? 금양정사를 떠나 차로 30여 분, 영주 무송원 종가가 자리한 무선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드넓은 백사장과 S자로 굽이도는 내성천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호젓한 분위기 때문일까요? 이곳에 집성촌을 이룬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벼슬의 높낮이에 얽매이기보다는 학문에 그 큰 뜻을 두었다고 합니다. 무송원 김담 선생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요. 세종대왕 치세,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이셨던 선생께서 20여 년간의 노력 끝에 내어놓으신 칠정사는 서양보다 수백 년 앞선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손을 맞이해 주시는 김광호 종손.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요? 종손의 모습에서 무송원 김담 선생과 같은 학문가로서의 기품이 느껴집니다. 지금 날씨가 좀 춥죠, 그죠? 근데 여기는 여름은 되면 아주 시원해요. 문 다 열어놓으면. 옛날엔 원래 이 문이 없었지. 겨울에 추워서 문을 닫았는데, 뒤에 이 문 열고 하면은 신선 노름이 따로 없어. 그냥 시원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름 밤에 하늘에 별 보이지. 내가 참 이거 좋아하는 곳이고.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0년 됐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참 좋아요. 좋고, 또 이 마을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박 씨하고 김 씨, 두 성이 사는데, 또 이 집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제사 때 많은 도움도 주고 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주 대수해로 인해 종택을 잃고 10여 년 전에서야 비로소 다시 종택을 마련하실 수 있었다는 김광호 종손. 한 가문의 종손으로서 종택 잃은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마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종가를 지키기 위해 그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몰라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손께서는 일반인들이 한옥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종가에서 이제 하룻밤 주무시면서 종손하고 이제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또 옛날에 어떤 종손들이 살았던 모습이나 또 우리 유교 전통의 어떤 맥을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선조가 그린 저 청운도에 대해 가지고 묻는 이가 많고 또 우리 선조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을 제정하신 분이다고 이 얘기를 하면 모두들 깜짝 놀라죠.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다소간의 불편함도 감수하시는 김광호 종손. 역시나 그 손조의 그 후손답습니다. 이곳은 경북 봉화의 달실마을입니다. 동그랗게 계란 모양 따라 난 논두렁 안쪽으로 조선시대 청년과 강직의 상징이셨던 충제 권벌 선생의 후손들이 500년간 집송촌을 이뤄온 곳이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19대 종손 권용철 씨 가족이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가벼운 손님 맞이 상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음식과 차가 정갈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네요. 권재정 종부에게 충제 종가의 유명 음식인 동고떡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동고떡 얘기가 나오면 눈에서 빛이 난대요. 예, 그 떡이 진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도 너무 예쁘고 막 예술적이어서 뭉클하더라고요. 예, 저도 모르게. 그 떡이 최소 8분이 계셔야지만 이루어지는 떡이에요. 어떤 한 곳이 삐져나오지 않고 그리고 막 서로 진짜 조화 이루면서 그렇게 올려가야지 가장 예쁘고 각기 개성 다른 이제 후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단합하고 살라고 내려주신 떡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떡을 보고 뭉클했어요. 큰 제사를 온 동네 잔치처럼 그리고 밖에 있는 그 지손들이 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 충제 할아버님을 이제 기릴 수 있고, 예. 그게 제 작지만 큰 소망이에요. 충제 종가에는 TV와 영화를 통해 많이 소개되었던 청암정이 있습니다. 마치 거북이가 정자를 등에 업고 있는 듯한 아름다움 속에는 기묘사화의 시대적 배경 속에 정의로움을 꿈꾸던 학자들의 얼이 서려 있는데요. 건축 미학적이나 역사학적으로 소중한 유산인 청암정을 제한적이나마 대중과 공유하고자 하는 종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저희 선조 사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는 나보다 더 불행한 시기에 정의를 꿈꿨던 그 사람은 여기서 무슨 생각했고 나는 과연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힐링하던 장소가 바로 이 청암정입니다. 지금도 개방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 옛날에 선비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들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찾아오시게 되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진짜 고민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여기 개방을 하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때 그 무리는 진화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종가 역시 그 테두리 안에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경험하며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발전해가는 것이 아닐까요? 햇빛이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됩니다. 종가의 미래, 시대의 흐름의 역사가 되고 세대의 진화의 신화가 됩니다.